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캐나다 이제 이민 가려고 준비할 때 서울에서 이민에 필요한 신체 검사를 받으러 이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요. 제 앞쪽에 이제 먼저 접수하신 분이 뭐 행정직원인지 간호사인지 지금 오래전이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직원분이 병원 직원분이 젊은 분이셨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분도 신체 검사 받으러 오신 거겠죠. 아니 해외를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하면서 막 나라를 말하는데 영어권 국가들도 있고 막 뭐 아일랜드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나라였던 걸로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분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외를 많이 다니셨나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도 그분한테 물어본 게 아니지만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다니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직감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영어권 국가 우리 영국만 해도 워킹 홀리데이 최대 2년까지 있을 수 있고요. 호주 2년까지 최대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제 바뀌어서 2년까지 다른 프로그램까지 하면 최대 4년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워킹 홀리데이만 하자면 2년. 그럼 벌써 영국 2년, 호주 2년, 캐나다 2년, 6년입니다.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는 없습니까? 그럼 1년 정도 더 하고,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는 없습니까? 1년 더 하고 8년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워킹 홀리데이가 없겠습니까? 그럼 더 하고 10년 가까이 됩니다. 물론 모든 대한민국 친구들한테 워킹 홀리데이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학 갈 친구들은 유학 가고, 국내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국내에서 하면 되고, 하지만 누군가는 해외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열망은 강한데, 경제적인 사정이 안 되거나, 이런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줄 수 없다거나, 그렇게 되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 워킹홀리데이는 정말로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벌써 영어권 국가만,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만 해도 다 갈 수 있다면 거의 8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이제 워킹홀리데이는 캐나다 제외하고 보통 이제 만 30세 정도, 나라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군대까지 갔다 오고, 그러면 한 20대 되잖아요. 만 나이로. 그러면 그때부터 영어권 국가 워킹홀리데이만 다녀도 8년입니다, 여러분. 8년. 근데 혹시 여기서 8년을 여러분 영어권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지냈는데 영어가 안 된다? 그거는 그 사람을 탓해야죠. 본인을 탓해야지. 20대 초반부터 20대에 8년을 영어권 국가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했으면 여러분 정말 제가 생각할 땐 베테랑이 되는 겁니다. 베테랑. 영어는 영어대로 잘 되겠고 자기가 어떤 특정 잘하는 분야가 있고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갔다면 계속 연계돼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흑수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집안이 좋고 경제력도 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돈도 있고 그러면 영국, 호주, 미국, 아이빌리그 유학 가면 됩니다. 왜 그런 학생들이 굳이 워킹홀리데이 굳이 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외 생활하고 싶고 경제력도 되고 내가 실력도 있고 그러면 좋은 대학교에 유학 가면 되죠. 그래서 자기 꿈을 펼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정말 경제적으로 다 모두가 금수저는 아니잖아요. 정말 표현대로 흑수저도 있고 정말 외국에 나가고 싶은데 나는 방법이 없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워킹홀리데이가 기회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참고로 워킹홀리데이 그러면 그렇게 8, 9년 거의 10년을 해외 생활하다가 그럼 나중에 30대 이후에 뭐합니까? 한국에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계속 해외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다져졌는데 뭐 못하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30대 초반이고 30대 이제 딱 됐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여러분. 그럼 한국에 들어왔을 때 물론 한국은 나이 때문에 취업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외에서 내 나라도 아닌 해외에서 10년간을 거의 8, 9년간을 워킹 홀리데이로 내가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베테랑인데 내 나라인 내 모국어를 쓰는 한국에서
못 살까요? 아니요. 저는 더 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능력 있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내 해외 생활의 바탕을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나가는 데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왜 굳이 워킹홀리데이를 갑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영어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언어도 얻을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 나라들 중에서도 워킹홀리데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잘 되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 다음 기회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한국이면 한국에서 아니면 해외에서는 해외에서 언어가 되고 한국 사람 정도의 그런 그 한국 사람의 DNA가 있습니다. 진짜 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그냥 평균 기준으로 탁월합니다. 이 서양 사람, 외국 사람들보다 좀 그 일하는 일머리도 좋고 공부머리도 있고 기본적으로 좀 좋아요. DNA가 좋습니다. 이거 국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젊은 친구들이, 대한민국 친구들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민들이 조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좋은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이야 무조건 어느 나라에서나 잘 삽니다. 못 사는 나라도 부자들은 잘 사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그냥 서민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농담조로 말하는 그런 흑수저들에게도 좀 기회가 많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제 이런 이야기가 그래도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정보가 되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안녕히 계세요.